조선시대 한양 근처 청파루 주막, 어머니, 저 빈 술잔! 술잔이 혼자서 차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따르지 않았는데 3년 전 도적 누명을 쓰고 죽은 사생. 저는 결백합니다. 저놈 수상하지 않소? 그렇소, 뭔가 이상하오. 증거도 없이 의심받고 곤장 맞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한 선비가 나타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잠드는 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신 지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성 밖으로 한 시즌쯤 가면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지요. 그 주막의 이름은 청파루였습니다. 주인은 김시성을 가진 50대 할머니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김할멈이라 불렀습니다. 김할멈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주막을 지키며 살아왔지요.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주막에는 손님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멈이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홀구석의 빈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어라? 김할멈의 딸 오기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기, 저 술잔. 오기가 가리킨 곳을 보니 분명 비어있던 술잔이 혼자서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술이 잔을 채우고 잔은 가득 차올랐는데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김할멈이 다가가 술잔을 들여다봤습니다. 술잔은 차가웠고 막걸리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술을 부은 사람도 그 술을 마실 사람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거라. 김할멈이 오기를 나무랐지만 사실은 자신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다 떠나고 주막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김할멈은 그 자리에 다시 빈잔을 놓아두었지요. 혹시 정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그 빈잔이 다시 혼자서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따르는 것처럼요. 김할멈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술잔이 가득 차올랐고 그대로 새벽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은 채로. 그 다음 날 김할멈은 마을의 최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최영감은 80이 넘은 노인으로 마을의 온갖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지요. 영감님, 저희 주막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할멈이 지난밤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최영감은 한참을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일이 벌어진 지 벌써 3년이 됐구먼. 3년이요? 그래, 3년 전 가을밤이었지. 자네 주막에서 객 하나가 죽었잖아. 김할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 일, 3년 전. 김할멈의 주막에 한 객이 묵어갔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고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알았지요. 객의 이름은 박서방이라 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주모, 막걸리 한 사발 주시구려. 박서방은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말없이 마셨고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같은 주막에 묵던 장사치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떠들어댔는데 그중 한 명이 박서방을 힐끔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놈 수상하지 않소.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 보시오. 과거 보러 간다면서 책 한 권 없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행색도 초라하고 혹시 저놈이 도적이 아닐까? 그 말에 주막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놈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 틀림없구먼. 장사치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모, 저놈을 당장 관하에 넘겨야 하오. 김할멈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증거도 없이 어찌. 증거, 저렇게 수상한 게 증거지. 장사치들이 박서방을 포박하려 했습니다. 박서방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그의 말은 묻혔습니다. 저놈 말투가 떨리는 걸 보니 범인이 맞구먼.
결국 박서방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관아의 차가운 감옥에서 결백. 박서방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얻은 상처가 깊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결백합니다. 그것이 박서방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박서방은 정말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서생이었습니다. 다만 가난해서 책을 팔아 노자를 마련했고, 그래서 책이 없었던 것뿐이었지요.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었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무덤도 없이 공동묘지 한 구석에 묻혔을 뿐이었지요. 최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난 김할멈은 그날 밤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주막을 지켰습니다. 매일 밤 그 자리에 빈 잔을 놓아두었고 술잔은 어김없이 혼자서 차올랐습니다. 김할멈은 알았습니다. 저 술잔은 박서방의 것이라는 것을. 억울하게 죽은 그가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박서방, 미안하오. 김할멈이 조용히 술잔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술잔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놓여있을 뿐이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에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25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주모 하룻밤 묵어가겠소. 예, 손님. 어서 오십시오. 선비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빈 술잔이 놓인 바로 옆자리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주모, 술 한 사발 주시구려. 김할멈이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선비는 술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빈 술잔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술잔은 누구의 것이오? 김할멈은 놀랐습니다. 손님께서 어찌 이 술잔에서 슬픈 기운이 느껴집니다. 선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기운이요. 김할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님은 혹시 저는 길을 가던 무명의 하지만 서생입니다. 한 선비가 나타. 다만 사람의 기운을 조금 느낄 수 있을 뿐이지요. 선비의 이름은 이강석이었습니다. 그는 김할멈에게 3년 전 일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의 혼이 아직 떠나지 못한 것이군요. 어찌하면 그분을 편히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이강석이 말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그분은 도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지요. 하지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이강석은 다음 날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주막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았지요.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장사치 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씨라 했습니다. 저를 왜 찾으시는 거요? 정씨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3년 전 청파루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일은 정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이강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서방이 정말 도적이었습니까? 그건 당신은 그날 밤 왜 박서방을 도적이라 했습니까? 정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가 짐을 잠깐 놔둔 사이 돈주머니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박서방을 의심한 것이오? 예, 주막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수상해 보였으니까요. 그럼 진짜 도적은 따로 있었단 말이오? 정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이강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였소? 제 동료였습니다. 함께 장사하던 김서방이 그날 밤 주막에 있던 또 다른 장사치. 그가 바로 진짜 도적이었던 것입니다. 김서방이 박서방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틈에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무서웠습니다. 김서방은 포악한 사람이라.
제가 말하면 저도 위험할 것 같아서. 이강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김서방은 지금 어디 있소? 한양에서 큰 상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강석은 곧 장관하로 향했습니다. 관할 아전을 만나 3년 전 기록을 찾아달라 부탁했지요. 3년 전 청파루 주막에서 잡혀온 박서방의 기록 말이오? 아전이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아, 여기 있구먼.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방 도적 혐의로 잡혀옴. 신문 도중 사망. 그뿐이었습니다. 그가 결백한지, 그가 정말 도적이었는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요? 도적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신문 중 죽었으니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지요. 이강석은 분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이렇게 한 줄로 끝나버렸다는 것이. 아전얼은 이 기록을 고칠 수 있소. 고친다고요? 박서방은 결백했습니다. 진짜 도적은 따로 있었소. 이강석은 정 씨의 증언을 모두 전했습니다. 아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나 지난 일을,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강석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서방의 이름에 누명을 씌운 채로 둘 수는 없습니다. 아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증인이 있다면 기록을 고치겠소. 며칠 후 정 씨가 관아에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서방 누명으로 판명됨. 결백함을 인정함. 그리고 진짜 도적 김서방을 잡기 위해 한양으로 사람을 보냈지요. 그날 밤 이강석은 청파루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할멈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모, 이제 박서방의 누명이 벗겨졌소. 김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이강석은 그 자리, 빈 술잔이 놓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박서방,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은 결백했습니다. 세상이 이제 그것을 압니다. 이강석이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놓인 빈 술잔이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술잔이 가득 차오르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마시는 것처럼 술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마침내 술잔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무거웠던 기운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강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박서방.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주막의 빈 술잔은 더 이상 혼자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의 혼은 마침내 떠났습니다. 억울함이 풀렸기 때문이었지요. 한 달 후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김서방이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3년 전뿐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도적질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지요. 이놈이 장사치 행세를 하며 이렇게 많은 죄를 짓다니. 관아의 사또가 혀를 찼습니다. 김서방은 곤장을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의 무덤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선비 박서방의 묘. 비석은 작았지만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청파루 주막은 그 후로도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김할멈과 오기는 손님들에게 박서방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억울하게 죽은 분이 있었는데 한 선비가 그분의 누명을 벗겨줬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구먼. 그렇지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적으로 몰면 안 됩니다. 이강석은 그 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섰지요. 때때로 청파루 주막을 찾아와 그 자리에 앉아 술 한 잔을 마시곤 했습니다. 빈 술잔은 더 이상 혼자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석은 알았습니다. 박서방이 평안히 잠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증거도 없이 남을 의심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억울함은 죽어서도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다만 그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박서방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강석 같은 사람이 있어 마침내 결백을 증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막의 빈 술잔. 그 술잔에는 한 사람의 억울한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이가 있어 그 혼은 마침내 편히 쉴 수 있었지요.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보신다면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관아 뒤뜰에서 울리는 북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곤장을 맞고 죽은 한 사람의 사연이지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